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이혼한 지는 딱 3년째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하는 과정이 참 비참했어요. 아마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든, 경제적 파탄으로 이혼을 했든, 이혼하신 분들은 다들 저마다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하는데 좋게 이혼하는 부분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유독 서러웠던 건 비빌 언덕이 없어서였습니다. 바로 친정이죠. 여자에게 비빌 언덕이 있는 것과 없다는 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보다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던 분이 있었기에 이혼하고 나서도 비참함 없이, 아니 오히려 전 남편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익숙한 분들에겐 에이, 설마 주작 아니야? 하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한 반전이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보통은 엄마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아빠랑 같이 살았고 엄마가 아빠를 못 견디고 저와 남동생을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능력자였다면 엄마가 집을 나갈 일은 당연히 없었겠죠. 슬프게도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일용직 전전하며 집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셔서 종종 저희랑 몰래 연락을 했는데 자리 잡고 꼭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가끔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재혼을 하신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랑 동생이 정말 10대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생도 고등학생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며 용돈 벌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기특했냐면 남들 다 한다는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사춘기도 여유 있는 아이들이나 오는 것 같아요. 겨우 17살. 마음껏 이기적이어도 되는 나이이고 부모를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 나는 공부 재능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누나가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다. 누나, 내가 누나 대학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너도 공부해서 어디든 가야지. 너야말로 걱정 마. 너 대학 간다고만 하면 나도 무슨 일이든 해서 돈 벌 거야. 누나, 내 말 들어봐. 나는 아닌 일에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아빠한테 벗어나려면 누나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누나? 저는 동생 말에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우리 남매에게 전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그야말로 선인장처럼 방치돼서 알아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얼마나 자식을 힘들게 했냐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아빠가 찾아와 돈 번 거 내놓으라고 한 적도 있었네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눈물도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 생각하니까 저나 남동생이 참 가여워서 많이 울게 되더군요. 아무튼 아빠랑은 제가 지방 국립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면서 거의 따로 살았어요. 남동생은 아빠랑 같이 살면서 직장 생활했는데 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겨우 대학 졸업하고 동생과 같이 살려고 올라왔는데 운 좋게 바로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동생도 백화점에 취직해서 돈을 버니까 둘이 2년 만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마련해서 깔끔한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뭔가 막힌 혈이 뚫리듯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이나 연애를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저에게는 남 얘기이자 사치였고 그저 남동생이 자리 잡고 장가가는 거 보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저에게 누나, 이제 우리 잘 살 일만 남았는데 연애도 하고 재미있게 살아. 설마 시집도 안 가고 늙을 생각은 아니지?
미리 말하는데 나는 여자도 사귀고 장가도 갈 거야. 그러니까 누나 설마 나 가는 거 보고 간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결혼 생각이 없어. 아빠한테 질려서 그런가 봐. 남자 보는 눈도 없어서 좋은 사람 만날 자신도 없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연애사 잘 꾸려가 봐. 누나는 돈이나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될란다. 동생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았지만 정말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 이혼 얘기하기도 전에 저의 개인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사를 알아야 구독자분들이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왜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결혼도 연애도 사치라고 생각했던 저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들 때 저를 버린 친엄마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사실 시어머님은 저 일하던 은행의 고객이셨어요. 그 동네에서 나름 오래 운영한 중식당을 하셨는데 2년 넘게 우리 은행을 이용하시면서 저도 자주 업무 처리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동네 분위기도 해서 오시면 제가 상냥하게 대해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동생이랑 그분이 중식당에도 몇 번 가서 먹곤 했는데 거기 주방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가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내가 이런 말하는 거 혹시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라 얘기는 한번 해보자 싶어서 말이야. 실은 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 아가씨도 알지? 우리 식당 와서 몇 번 봤잖아. 나이도 4살 차이에 우리 아들이 은근히 아가씨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 어머, 아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재미없고 말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드님은 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저에게 아들 만나보라는 말을 몇 번 장난삼아 하셨지만 항상 거절했었습니다. 그분은 은행에 오실 때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아들 만나보라는 말을 한 번씩 꼭 하고 가셨습니다. 농담으로 알고 몇 번 받아쳤는데 나중에는 은행 업무 보러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에게 꽤나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고 사귀게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관심이 싫지 않았던 저는 몇 번 그 사람을 따로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다른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도와 중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아서 가업으로 물려받을 생각이라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사람 대하는 게 능수능란했고 인물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호감형인 사람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스스럼 없이 대하셨고 종종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늘 저에게 자기 아들보다 제가 아깝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만나기로 한 거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아는데 아가씨가 우리 아들 데리고 살면 저놈같이 제멋대로 사는 놈 제대로 붙잡고 살겠다 싶더라고. 아휴, 누집 딸인지 어쩜 이리 야무지게 키웠을꼬. 그때만 해도 제가 살아온 삶을 모르셨던 어머니는 아마 제가 좋은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인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굳이 어머니 칭찬에 아니라고 토를 달 수도 없어서 대충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연애했을 때쯤 그 사람이 결혼하자 했을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동생도 그렇고 제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이 아니라 결혼 자금이 충분치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남동생은 남편을 아예 매형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제가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면서 제가 친정엄마와 연금구 사는 것과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 대강 저의 상황을 말하긴 했지만 늘 제가 남자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망설였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우리 집안 얘기는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승준 씨는 다 알고 있지만 어머니께도 말을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결혼은 둘이서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런 제가 며느리감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얘기와 남동생과 같이 사는 이유 등등 살아온 얘기를 듣고 나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네가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어쩜 그런 힘든 와중에 이렇게 잘 컸어. 남동생도 참 잘 컸던데 다 네가 애쓴 덕이지. 그것만 봐도 네가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 알겠는걸. 네가 무슨 걱정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네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기로 할 때부터 너를 딸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며느리 들였다고 생각 안 하고 딸 들어왔다고 생각하기로 했는걸. 네 동생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사돈총각 결혼할 때 내가 엄마처럼 다 도와줄 생각이니까. 나는 속 썩이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늘 마음이 허했는데 딸이랑 아들이 갑자기 폭덩어리처럼 들어와서 너무 기쁘지 뭐니. 어머니는 며느리 욕심 없으세요?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어머니 성에 안 차면 어쩌나 혼자 걱정했는걸요. 어머, 그런 걱정을 왜 해? 너희들이 결혼하는데 내 성에 차서 뭐 하려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며느리 욕심은 있지. 그러니 너를 우리 아들하고 기어이 맺어준 거 아니겠니? 나야말로 너한테 고마운 걸. 우리 아들이 철없기도 하고 사실 실속이 없는 놈이라 늘 걱정이거든. 나야말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마. 어머니는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별로 볼 것 없는 집안에 넉넉지도 않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고 하시던 분입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집도 해주셨고 예단 혼수 필요 없다 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우겨서 겨우 구색만 마쳐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는 꼭 제 남동생 반찬까지 한아름 해다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엄마에게서도 못 받아본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건 마찬가지였는지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결혼한 첫해 임신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고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 수고했다며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주셨고 산후조리비랑 도우미 비용도 다 내주셨네요. 저와 어머니는 고부 갈등 같은 게 없어 보였는지 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은 다 제 친정엄마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어머니라고 하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저와 시어머니 관계는 좋았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면서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그 시기에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안 도와주셨다면 그때 이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 입학할 무렵에야 한숨 돌리겠더군요. 그런데 오한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던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길래 중식당 나오는 시간도 줄이시고 남편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셨는데요. 얼마 후에 병원에 건강검진하다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그것도 간암이라더군요. 다행히 2기 정도라 수술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수술 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집이 아무리 가깝다 해도 어머니 식사 문제나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들이 엄마 모시자고 하면 반겨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남편은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엄마를 꼭 모셔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집도 가까운데 그냥 당신이 번거로워도 왔다 갔다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나 엄마 있으면 오전에 주식도 못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누가 보면 친정엄마 모시자는 줄 알겠다. 내가 뭐 천년만년 같이 살재?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 이럴 때 자식이 도와야 하는 거야. 당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얼마나 체력이 축나는 줄 알아?
어머니 혼자 힘들어서 안 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모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들은 효자 아들 싫다는데 대체 내가 왜 이런 말을 당신한테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부탁인데 당신도 어머니한테 신경 좀 써. 지금 우리 누리고 사는 거 다 당신 어머니가 배려해 주신 덕분인 거 알지? 저는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은 남편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모신다 했을 때 버럭하셨습니다.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면서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게 다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하는 말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그때는 다시 따로 사는 조건부 합가라며 설득한 끝에 어머니가 우리 부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족 간병 휴직을 6개월간 내고 어머니랑 아이를 케어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힘든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늘 움직이셨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꼭 하려고 하셨습니다. 복직 갈 때 즈음에는 어머니도 체력이 많이 좋아지시긴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물론 불편한 것도 있긴 했지만 제가 복직하고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 학교 다녀와서 봐주시거나 학원 시간 맞춰 보내주시기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니 신경 쓸 게 훨씬 줄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챙겨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는 가게 일은 거의 남편에게 맡겼는데요. 아마 어머니가 못 나가시는 게 굉장히 빈자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정신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효자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이랑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가게에 묶여서 있는 삶이 적성에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아 하겠다고 한 게 고마운 일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긴 했어요. 어머니가 식단 걱정을 하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평생 일만 하셨는데 이참에 쉬어가는 게 어때서요? 암이라는 게 완치는 없다잖아요. 어머니는 진짜 운이 좋아서 지금 결과가 좋지만 또 몸 힘들게 일하다가 재발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그이한테 맡기시고 어머니 건강 회복하는 것만 신경 쓰시자고요. 내가 저놈이 못 믿어서 그렇지. 가게 매출 관리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재료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잘하고 있나 몰라. 지난주에 가보니 오래 일한 직원이 그만뒀는지 새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더라. 내가 직원으로 뽑아서 써야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아이고 어머니, 그이가 알아서 하겠죠. 그냥 신경 끄고 놔두세요. 일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마음 놓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역시 나중에는 며느리 말대로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회복되면서 주말에는 일하는 남편보다 어머니랑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는 저 직장 다니는데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철마다 백화점에서 옷이랑 신발도 사주시고 남동생이랑 같이 만나서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동생도 저희 시어머니 좋은 분이라면서 많이 따랐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정엄마 같이 지냈습니다. 남들은 한 공간에서 시어머니랑 살면 숨 막히다는데 저는 어머니 돌침대에서 잠도 같이 자고 그랬네요. 그만큼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솔직히 하나이는 아들 며느리 욕심냈으면 좋은 집안 여자를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없었으니 참 좋았겠다 하시겠지만 사람 사는 게 한쪽만 봐선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게요. 저는 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대신 남편과는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어머니가 모르시는 일인데 어머니랑 같이 살기 전에 남편이 돈 문제로 큰 사고를 한 번 친 적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날리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도 문제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게임 같은 거 하는 줄만 알았지 그게 도박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튼 돈을 억대로 날리고 다시는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경제권을 넘기지 않는 문제로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은 각자 버는 돈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늘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가게 나가 있는 동안은 걱정이 없어서 차라리 바쁘다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아이 태어난 이후로는 계속 각방을 쓰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부부가 따로 자는 거 아니라고 걱정 많이 하시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덕에 싸움도 잘 안 하는 거지. 만약 어머니 안 계셨으면 엄청 싸우고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를 함부로 대한 건 아니니 저는 이대로 아이 키우며 사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로는 딴짓을 하는 줄은 전혀 모르고요. 저는 돈 문제만 신경 쓰고 살았지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남편인데도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냉랭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 생겼다고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을 너무 믿은 거였죠. 한 번은 어머니가 식당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 나가보신다더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님 그이가 가게 일 엉망으로 해놨던가요? 아까부터 영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예, 유진 엄마. 너 말이다. 네 신랑 단단히 단속해. 이놈이 맨날 바쁘다면서 가게 나가는데 그게 일 때문에 아닌 것 같아서 그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어머니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이 가게 바빠서 주말에서도 못 쉬는데요? 뭘 보셨길래 그런 말 하세요? 아유, 글쎄. 나도 확실하지는 않다만 어제 가게 갔을 때 그놈이 가게 일하는 여자랑 시덕거리는 거 보니까 영 느낌이 껄쩍지근한 거야. 거기 있는 년이 은근히 우리 아들한테 눈웃음 치면서 꼬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암튼 나도 그놈 주시할 테니까 너도 유진아비 잘 지켜봐.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지켜보긴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신경을 안 써서 몰랐던 거지 남편은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자들이 딴짓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핸드폰 관리를 철저히 했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가게 휴무일에도 집에서 쉬지 않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돌았고 어딜 다녀왔는지 비누 냄새 풀풀 풍기며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한번 커지니 저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옷 주머니에서 나오는 카드 영수증을 보고 나서야 이 인간이 딴짓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싸우는 게 힘들어 문 닫고 싸우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추궁하면 남편은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고 결국 어머니도 우리 부부가 싸운다는 걸 당연히 아셨습니다. 남편 단속 잘 알아던 어머니는 남편에게 몇 번 싫은 소리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아서 할 테니 부부 사이에 끼지 말라고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별꼴을 다 본다며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요. 웃긴 건 남편은 저에게 여자 만나는 거 들키고 나서 너무나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하자는 말도 당당하게 했어요. 차라리 당신이 유진이 키우는 걸로 하고 우리 그만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은 좋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당신 편 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들 편이야. 애초에 나도 엄마한테 등 떠밀려 너랑 결혼한 거야. 착한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편할 줄 알았지만 재미가 없네. 당신 아직 젊어. 잘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애가 있는데 어쩜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유진이는 무슨 죄니? 차라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눈 안 돌리겠다 말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인간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거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당신이 조용히 이혼하겠다고 하면 위자료 주고 애 양육비 준다고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게 싫고 힘들게 살겠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 어디서 삿바 죄야를 시전하는지. 그게 사랑인가요? 더러운 바람이죠. 저는 남편의 뻔뻔한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이혼해야 마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남편과 큰 소리 내며 싸우는데도 어머니는 방에서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말리지도 않더군요. 남편 놈 말대로
결국은 어머니도 남편의 편이구나 싶었고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제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어딨나요? 저는 소송을 했으면 했지 순순히 도장 찍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사고를 크게 치더군요. 시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그 인간이 집에 뻔뻔하게도 바람난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음식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집에 어리바리해 보이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니만 어머니께 인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이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니까 인사하려고 큰맘 먹고 데리고 왔어. 이혼하면 아마 이 사람이 엄마한테 진짜 잘할 거야. 엄마도 오늘부터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나 어차피 유진 엄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더니 그래, 왔으니 어쩌겠니. 일단 자리에 앉아봐. 뭐 하는 애인지 얘기는 좀 들어보자.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막상 보니까 괜찮다 싶죠? 엄마, 결혼은 제가 좋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몰라서 엄마 말 듣고 결혼한 거라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남편 말을 들었지만 그 두 사람을 내쫓으려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같이 온 상간녀라는 여자도 황당한 게요. 본처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애 있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나가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유진 아빠, 당신 미쳤어? 당장 나가. 애 앞에서 험한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어머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말리셔야 할 분이 왜 저 인간을 부추기시냐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했건만.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안 나오더군요. 막상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를 대면하니 너무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나가면서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당신도 마음의 결심을 하지. 어쨌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빨리 결정해. 그러더니만 옆에 여자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남편 놈이 새로 뽑았다는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고 얼굴도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둘이 눈이 맞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도 이혼 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알아보면서도 이혼이 자신 없는 이상한 양가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 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표정 보고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예, 유진 엄마. 나도 많이 생각을 했고 니들 싸우는 거 계속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아무래도 너 그냥 이혼해야겠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다른 여자랑 놀아난 남자를 계속 보면서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너한테도 유진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그냥 이혼해라. 나도 지켜보는 게 힘들구나.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그럼 우리 유진이는요? 양육비랑 위자료만 받고 제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남편은 혼자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마음이 좋겠니? 그렇지만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살아봤자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이혼하는 게 너나 유진이 마음 편히 사는 길일 거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혼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이혼은 만료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에게 물러나라 말하다니요. 저는 어머니에게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권유까지 하시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한 집에서 남편을 보면서도 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너 할 대로 하라고 체념한 듯한 태도셨어요. 저는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픔이 있어서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걸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을 듣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 인간이 하는 말이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도장 찍어주는 거지? 이 집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 너는 못 줘. 위자료는 줄 테니 그렇게 알고. 나랑 편하게 갈라설 생각했나 본데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말이지. 나랑 우리 딸한테 상처 준 거 당신도 어느 정도 괴로워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짐을 싸서 아이와 집을 나와 남동생과 같이 살던 집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서 심호 얼굴 보면서 도저히 소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저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사람이 아니어서 힘들었어요. 결국 결혼 전 재산은 제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나누지 못했고 위자료 4천만 원만 받고 끝냈습니다. 이혼 소송 후에도 1년간이나 더 시간을 질질 끌어서 상간녀에게도 1,000만 원 조금 넘는 위자료는 받아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어떻게든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그 집 식구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특히 마지막에 저에게 이혼하라면 냉랭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를 보태 조그만 전셋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계속 남동생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을 보내고 있던 주말, 갑자기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20억이라는 큰 돈이 입금된 걸 보고 저는 혹시 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금자 명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전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붙은 동그라미를 다시 세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200도 2000도 아닌 20억이었습니다. 저 이혼하고 나서 살던 집은 아마 전 남편 놈이 그년이랑 같이 들어와 산다고 들었고 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셨다 듣긴 했는데요. 갑자기 입금된 20억이라는 돈에 놀란 저는 전화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엉뚱한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셨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받으시더군요. 저는 20억의 입금에 대해 물었고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유진 엄마, 그 돈 내가 너 주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위자료 푼돈 가지고 애 키우기 힘들 거다. 혼자 돈 버느라 아등바등 살 텐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세금 걱정하지 말어. 내가 전부 처리할 거니까 너는 그 돈 잘 받으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저는 이제 그 집 식구도 아니고요. 제가 이 돈을 어찌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이혼하라고 해서 마음 상했었지? 나도 다 알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우리 아들 된대미를 알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한 거다. 너같이 보살 같은 사람이랑 살면 아들도 좀 보고 배울까 싶었다만 내가 공연히 너에게 아들놈 소개해줘서 너무 미안했어. 너는 우리 아들 같은 놈하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잘 살 거야. 그래도 그 큰 돈을 절 주시면 어머니는 어쩌시려고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머니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이런 돈 나한테 준 거 알면 어머니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가게 명의는 쥐고 있어. 내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놈이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그 돈으로 유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살아. 어머니가 이혼을 말리지 않은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마 상간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제가 이혼 마음먹게 하려고 그런 태도로 연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살던 집은 어찌하신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던데요? 그 집은 팔았다. 나도 이제 슬슬 정리할 때라 부동산 몇 개 정리했어. 이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아들놈이 아무 말 못하는 거거든.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니 모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걱정 마라. 좋은 데서 아주 잘 살고 있어. 우리 유진이가 보고 싶어서 힘들긴 하다만 나중에 얼굴이나 보여다오. 어머니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루아침에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도 얼떨떨했고요. 저는 정말 전화하기 싫은 전 남편에게 연락해 어머니가 어디서 지내시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진짜 못된 인간인 게요. 알면서도 이상하게 어머니가 계신 곳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식당 주변 친한 사장님들에게 이리저리 수소문 한 끝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본인 발로 들어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 좋은 곳은 아니었고 보증금 내고 실버타운처럼 편하게 지내는 곳이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찾아온 거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괜찮다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유진 엄마, 나 여기 있는 거 어찌 그리 금방 안 거니?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편하고 좋은 곳이야. 나도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니 좋고 아프면 의사도 바로 질려볼 수 있어서 좋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여긴 나중에 가족들 얼굴 못 알아볼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되죠. 아직은 여기서 지낼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유진이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걸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살던 집이랑 재산 다 처분하고 그 돈 마련해 저 주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면 제가 마음 편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 깊은 속도 모르고 그동안 원망만 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내가 네만 모르겠니? 너한테 그 돈 다 주고 나니까 나는 세상 마음이 편한걸.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너 편하게 살아. 나야 살아봤자 이 몸으로 얼마나 살겠니? 어머니는 같이 살자는 저의 말을 여러 번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찾아와서 설득했고 나중에 유진이도 합세해서 할머니에게 집에 가자고 하니까 져주는 척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당연히 통장이 두둑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거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얻은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암 재발 없이 건강관리 잘하고 계셨고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마음 편하라고 유진이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 남편 놈이 제가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말을 주워 들었는지 저에게 몇 번 연락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 인간 소식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2년이 되어가면서 저는 점점 삶이 윤택해지고 어머니 덕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 전 남편 놈은 사는 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는 남편 놈이 살던 집도 남편 모르게 매매를 한 후 나가라는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운영한 가게도 권리금 주고 처분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돈도 없었는지 상간녀랑 월세방을 얻어 살았는데 바람난 그년도 남편 놈에게 뽑아먹을 게 없다는 거 알고는 식당 일 그만두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한동안 졸라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해코지 당할까봐 큰돈을 저 줬다는 걸 아들에게 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절연했다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재산 문제도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전부 정리한 상황이었고요. 그 인간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 유진 엄마, 당신도 내 얘기 들었지?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는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도 모신다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몹쓸 짓 한 것 같아.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나한테도 다시 한번 기회 줄 수 있겠어? 저는 우리 집에 어머니 핑계로 밀고 들어오려는 꿍꿍이인 게 딱 보이더군요. 기회는 없어. 이혼한 사이에 기회는 무슨? 우리 유진이도 당신 없어도 잘 사니까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어머니랑은 이혼하고 나서 바로 절연했다며? 그럼 다시 연락할 이유 없는 거잖아. 나랑 어머니랑 워낙 잘 지냈으니까 당신이랑 별개로 내 도리하는 것뿐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이도 볼 생각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잘 살자. 매몰차게 거절한 이후로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아이랑 통화만 하는 걸로 압니다. 아마 본인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남자를 받아줄 보살은 아닙니다. 주변 이웃들은 제가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줄 알아요. 남동생도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아직은 건강이 괜찮으시니 앞으로는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도 다니면서 즐겁게 살 생각입니다. 이혼 후 힘들었지만 저와 잘 지내던 어머니 덕에 완전 인생 역전한 제 사연 어떠셨나요? 고부 갈등 이야기로 지치신 분들에게 조금은 훈훈한 얘기였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